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솔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김선생입니다. 여자분들이 이상형으로 꼽는 남자 중에 말이 너무 많지 않은 약간 무게감 있는 분위기의 남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혹은 말 많은 남자는 별로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럼 여자분들은 자신과 있을 때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 남자가 좋다는 걸까요? 여자분들이 가장 이상형으로 많이 꼽는 남자가 대화가 잘 통한 남자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말수가 별로 없는 무게감 있는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남자가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그런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정말 말이 없는 목석과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필요 없는 말들은 최대한 걷어낼 줄 알고 할 말 안 할 말을 좀 구분할 줄 안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필요한 말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 간결함을 갖춘 깔끔하고 세련된 대화를 할 줄 아는 남자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할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걷어내게 되면 여자분에게 묵직하고 듬직하고 그리고 약간 신중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필요한 말들마저 상황에 알맞게 압축해서 깔끔하게 말할 수 있다면 여자분에게 큰 설렘을 줄 수 있습니다. 간결함을 갖춘 압축된 말에 여자분들이 설레는 이유는, 압축된 말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시를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시를 배울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함축적 의미, 즉 우리가 압축한 말에는 좀 숨겨진 의미들이 담겨있다는 얘기죠. 압축된 표현은 직접적 표현과는 다르게 청자가 화자가 말을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생각을 하더라도 말한 이의 의도를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자분이 여러분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압축해서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의도나 생각을 100% 어차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말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나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착각하고 설레발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들게 만들면서 여자분들에게 약간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유발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초반에서 이러한 적당한 불안과 긴장은 기분 좋은 설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하고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분이 여러분과 하는 이 게임을 최대한 설레면서도 오래오래 끝까지 질리지 않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지켜주는 게 연애에서 우리가 남자가 할 일입니다. 연애 초반 단계에서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설렘이 중요하고, 이 설렘이라는 감정을 이끌어내주는 데에 대화에서의 간결성은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오케이, 서로는 그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간결함을 갖춘 대화는 어떤 걸까? 어떻게 하는 걸까? 대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화 예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총체적 난국이긴 한데 오늘 주제인 간결성을 적용해 보면서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 예시는 소개팅을 처음 받았을 때 카톡 대화 예시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 이렇게 먼저 보내고 있죠. 안녕하세요. 정은 언니에게 연락처 받아서 카톡 드려요. 28살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남자: 네, 안녕하세요. 정은이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30살 김진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조금은 정석으로 딱딱하게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 여자분에게 이끌려서 같이 저런 식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네 안녕하세요 히읗히읗 이렇게 보내면서 카톡에 이름은 뜨겠지만 저는 30살 김진호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소소한 장난기를 보여준과 동시에 딱딱한 격식체를 조금은 풀어주면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대화의 분위기를 리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겁니다. 두 번째 대화 한번 가볼게요. 여자분이 반가워요 진호씨, 퇴근은 잘하셨나요? 이렇게 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남자분은 네, 퇴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늦게까지 야근하니까 힘드네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헤매다 보니까 자꾸 늦게 퇴근하게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 뭐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좀 꼭 필요한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 정보를 연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줄줄이 늘어놓게 되면 여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에 간결성을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화: 네, 퇴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팩트 전달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퇴근을 방금 해서 힘들다는 부정적인 기운이 많이 느껴져서 지금 막 퇴근했어요. 히읗히읗.
와 같이 퇴근은 지금 했지만 지치거나 힘든 느낌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운이 여자분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더 밝게 수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멘트인 늦게까지 야근하니까 힘드네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헤매다 보니까 자꾸 늦게 퇴근하게 되네요. 이거는 남자분은 아마 늦게 퇴근했다는 정보로 대화거리를 만들어주고 자기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알아주고 달래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카톡을 보낸 것이었겠지만 지금 서로 첫인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분과 대화를 할 때는 웬만하면 힘들다, 짜증난다 와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단어들보다는 일이 많지만 재밌다, 아니면 뭐 바쁘지만 시간이 되게 잘 가서 좋다, 야근은 했지만 보람이 있었다 와 같이 다소 부정적인 여러분들의 상황을 설명할 때에도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을 해주면서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위기를 대하는 자세를 간접적으로 여자분이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의 포텐셜 또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카톡은 이런 식으로 좀 압축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야근해도 입사 초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히읗히읗.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2, 3번 문장을 한 번에 압축시켜주는 간결성을 적용을 해서 긴 장문이 아니라 깔끔한 한 문장에 야근한 사실과 내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모두 포함시켜주면서 대화 화제 또한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의 에너지를 뿜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생각엔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또 힘들게 압축까지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말을 여러분이 할 동안에 상대방은 이를 지루하게 계속 기다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정보들에서 필요한 정보들만을 걸러내는 피곤한 작업을 여러분과 대화하는 내내 상대 여자분은 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고자 하는 말을 간결성을 통해서 압축을 해주면 대화에서 상대에게 보다 더 많은 발언권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결성을 꼭 대화에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것은 스스로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끌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끌어내주고 경청을 하려면 여러분이 상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발언권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러면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만 하면 상대 혼자 대화를 다 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때문에 간결성을 대화에 적용해 주면서 말은 적게 하면서 상대에게 더 많은 발언권을 주되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말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리드해주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남의 말에 경청을 잘해주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만히 앉아가지고 상대 말에 공감만 해주면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대화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 카톡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정보 외에는 그냥 다 날려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을 잘하고 있지 않고 헤매고 있다는 정보를 굳이 자기 입으로 먼저 말을 하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여자분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 말을 압축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나 불리한 정보들을 흘리지 않는 것 또한 간결성에 해당합니다. 이제 다음 카톡 한번 봐볼게요. 여자분이 에고 고생하셨어요. 어디 쪽 사세요? 저는 잠실 쪽이 본가고 직장은 여의도 쪽으로 다녀요. 남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일은 을지로 쪽으로 다니고 있고 본가는 영등포 쪽이에요. 잠실 쪽이 본가고 직장이 여의도면 거리가 꽤 있는 편인데 많이 멀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길어요. 또 너무 좀 길기 때문에 또 간결성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불필요한 정보들은 좀 다 걷어내고 딱 그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문장을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회사는 을지로 쪽이고 본가는 영등포 쪽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번 문장을 한꺼번에 합쳐주면서 조금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직장이 거리가 꽤 있는데 출퇴근 빡세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여자분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분이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을 하다 보니 말이 쓸데없이 너무 길고 같은 말이 반복돼서 더욱 대화가 단조롭고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이왕이면 같은 말도 형식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직장이 거리가 꽤 있는데 출퇴근 좀 빡세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잠실 쪽이 본가고 직장이 여의도면 이거를 직장이라고 바꿔주면서 불필요한 말들을 잘라내면서 간결성을 적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이 멀지 않으세요? 이거를
빡세지 않아요? 라고 바꿔줌으로써 비격식체 표현을 섞어주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조금 더 편하게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분도 이를 좋게 받아들였다면 여자분도 서서히 단어 선택을 조금씩 완전한 격식체에서 편하게 바꿔가면서 대화 분위기를 같이 편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반대로 여자분 입장에서 아직 대화 분위기를 편하게 가져가는 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격식체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태도를 고수를 할 겁니다. 우리가 빡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자분이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자기는 계속 격식체를 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여자분의 반응을 파악을 해가지고 여자분이 이거를 지금 잘 받아들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거에 적절하게 우리도 분위기를 계속 바꿔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냥 고수할지 아니면 바꿔 나갈지는 여자분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분위기에는 모든 여자분들에게 통하는 똑같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조금은 무난하게 가져가다가 조금씩 편안함의 정도를 바꾸거나 장난의 수위 또한 조금씩 높이거나 낮춰보면서 여자분이 원하는 대화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를 가늠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단어 선택을 편하게 하고 소소한 놀리는 장난도 쳐보면서 이를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여자분이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두려워서 대화에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무난한 분위기로만 대화를 이끈다면 여러분 또한 정말 흔하고 그냥 평범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임팩트도 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진짜 만나고 싶은 그 여자분과는 잘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여자분이 기분 나빠할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은 장난과 단어 선택들을 편하게 한번 해보면서 여자분이 정말 원하는 분위기가 뭔지를 찾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서 여자분이 원하는 대화 분위기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의 반응들을 보면서 여자분이 가장 원하는 대화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반응에 따라 분위기를 조정해주면서 리드를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는 빡세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조금 이제 편한 느낌으로 대화를 해봐요 라는 우리의 의지와 대화 분위기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고, 추후에 여자분의 반응을 보고 점점 더 대화 분위기를 편하게 가져갈지 혹은 한동안은 조금 더 포멀한 느낌으로 대화를 이어갈지를 정하는 겁니다. 여자분이 먼저 예의 100%의 격식체를 쓴다고 여자분이 리드하는 대로만 맞춰서 같이 딱딱하게 대화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은 대화를 참 딱딱하게 하네 라며 여자분을 탓을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자분의 관계에서 리더가 아닌 팔로워가 돼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여자분과의 연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격식을 차리고 딱딱한 분위기로 대화를 하는 여자분일지라도 분명히 친한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는 저런 예의 100%의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솔직히 자기 편한 친구들 만날 때도 저렇게 대화하면 되게 따돌림 당하겠죠. 너무 노잼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친한 친구들 만날 때는 또 되게 편하게 대화를 할 거예요, 저런 여자분들도. 때문에 여자분 본연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화 분위기를 리드하고 말이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자분이 왜 저렇게 이렇게 격식 차려서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분위기를 되게 어렵게 이끌지? 이렇게 불평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정말 주도를 해가지고 끌어내시면 돼요. 다음 카톡 한번 봐볼게요. 여자, 그러시구나. 차 타고 출근해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이, 하긴 잠실에서 여의도가 지하철이면 몰라도 차 타면 그렇게까지 먼 거리는 아니긴 하니까요. 언제가 시간이 괜찮으세요? 시간 날 때 한번 뵙는 게 어떠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톡부터 한번 봐보면 리액션을 하려는 의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팩트를 여자분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식의 리액션입니다. 노잼에 의미도 없고 쓸데없이 길이도 너무 깁니다. 출퇴근 얘기를 하다가 차라는 새로운 대화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건드려 주셔야죠. 계속 재미없는 퇴근 시간, 출퇴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출퇴근 얘기는 그냥 스몰톡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분과 대화를 하는 내내 출퇴근, 아니면 날씨 얘기, 직장 얘기, 취미 얘기나 하면서 스몰톡에 그치고 있다면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몰톡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대화를 확장시키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보다 깊은 대화로 이어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차 얘기가 나왔으니 출퇴근 얘기는 그만하고 차라는 주제로 빠져나가서 운전한 지는 얼마나 됐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니면 차는 SUV냐 세단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캠핑을 좋아하냐 아니냐 이런 걸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캠핑 얘기를 하다 또 여행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대화들로 대화를 확장시키셔야 됩니다. 계속 스몰톡만 하실 게 아니라요. 아니면 운전할 때 음악은 뭐 듣냐,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들으면서 다니냐 이런 식으로 음악이나 유튜브 얘기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확장시켜 주셔야 돼요.
이제 두세 번째 카톡을 한번 봐보면 이 두세 번째 카톡의 문제점은 약속을 잡는 게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들. 맥락도 전혀 없어요. 아무리 소개팅이라 한 번은 봐야 되는 사이라지만 어느 정도는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만남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맥락 없는 전개고 빠릅니다. 업무차 미팅 약속을 잡을 때의 스몰톡도 이거보단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만남 약속 잡기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일본 카톡은 그냥 출퇴근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보다는 오, 운전도 하시는구나, 멋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간 운전으로 좀 이렇게 주제를 좀 돌린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카톡은 여자분들은 운전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히읗히읗 이런 식으로 그냥 무난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 질문을 통해서 대화 확장을 시도할 생각이기 때문에 또 무난하게 칭찬 비슷한 리액션을 해주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화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고 바로 질문까지 해버리게 되면 대화 전개가 너무 빨라지면서 대화가 급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대화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려면 한 번의 질문과 답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질문이나 리액션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서 대화 템포를 조금은 느리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질문을 안 해줘서 여자분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좀 넣어두시고 때로는 리액션만 하거나 대답만 해보세요. 그렇게 대화 템포도 낮춰주시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대신에 여자분이 재밌는 주제를 대신 꺼내줄지도 모릅니다. 부담감과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여자분에게 대화에서 여유를 좀 보여주세요. 다음 여자분 카톡을 보면 네, 좋아요, 히읗히읗, 저는 퇴근 후에 평일 저녁도 괜찮아요, 혹시 언제가 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자분이 착하신 것도 있고 소개팅이라서 어차피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약간 지인 때문에라도 한 번 정도는 봐야 되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에서 번호를 물어본 상황이었다? 이렇게 대화를 못했으면 얄짤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익십이나 아니 당하고 바로 차단 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다음 남자 카톡을 한번 봐볼게요. 저는 평일 저녁도 괜찮고 주말도 괜찮습니다. 편한 시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출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카톡을 보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런 태도를 여자분들을 위한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좋고 모든 걸 당신에게 맞추겠습니다,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이런 태도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배려심 넘치고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만만한 호구로 보이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여자분을 만날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배려를 하는 게 좋은 거지 상관을 모시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니디해 보이고 주관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남아 도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 평소 퇴근 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을 하는 시간이 전혀 없고 무의미하게 퇴근 후의 시간을 보내시는 것처럼 비춰져서 미래가치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남자의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만난 사이도 아닌데다가 소개팅은 사실상 작정하고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잘해보려고 만난 사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극존칭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극존칭 막 하지 마시고 적당한 존대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는 아니더라도 극존칭은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보다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좋습니다 보다는 좋아요를 써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막 평일 저녁도 좋고 막 주말도 괜찮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이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저도 평일 저녁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편한 시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출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요일날 일 끝나고 어때요? 이런 식으로 딱 한 날을 정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잡을 때는 딱 요일을 정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딱 날을 정해서 얘기를 하면 그날 여자분이 선약이 있어서 못 만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딱 정확한 날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자분이 여러분을 만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말한 날에 시간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시간이 되는 날을 다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을 우리가 물어봤으면 여자분이 그 시간이 안 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되는 시간을 말을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고만 한다, 그리고 다른 날짜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직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다른 날은 어떠냐, 눈치 없이 수요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주말은 되겠지 이러면서 주말에 어떠세요? 바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유를 좀 가지고 다시 대화를 시도를 하면서 호감을 충분히 쌓은 이후에 다시 약속을 잡아주시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화 예시를 간결성을 적용을 해서 첨삭을 해보면서 간결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깨달음과 적용 방법을 알게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결성 이거 하나 되게 잘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여자분과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대화가 좀 더 되게 매끄럽게 흘러가고 여자분도 여러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솔로 김선생이었습니다.